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래 치매가 낮보다 밤에 심해집니다. 결국 일몰증후군 치매 환자를 돕기 위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치매치료 전문의 김정은 원장입니다. 지난달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트로트 가수이신 태진아 씨가 치매에 걸린 아내분 옥경 씨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도 출연하셔서 치매에 걸린 아내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가수 태진아 씨가 아내가 집에 오면 우는 게 없어졌다가 가끔 오후 4, 5시가 되면 다시 울면서 집에 가자고 합니다. 라고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래 치매가 낮보다 밤에 심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치매가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진다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24시간 동안 치매 증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낮보다 밤에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선다우닝 또는 일몰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일몰증후군은 매일 해가 질 때마다 여러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노인성 질환인데요. 특히 이러한 증상이 치매나 우울증 또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일몰증후군 환자는 불안감, 절망감, 비관적인 생각 등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오후 4시 이후부터 밤 11시, 12시까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해가 지면 행동장애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일몰증후군인지 우울증인지 그냥 치매 증상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일몰증후군의 증상은 환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밤이 됐을 때 증상이 심해집니다. 밤만 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좌절감에 빠지거나 슬픈 감정을 느끼면서 우시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감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밤만 되면 심하게 반복해서 말을 하거나 환각 증세를 경험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처 없이 배회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것이 오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일몰증후군을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일몰증후군과 치매 증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치매 환자의 12%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매 환자분의 수면 각성 주기가 파괴돼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낮에 가만히 얌전히 계시다가도 해가 진 이후에 갑자기 심한 치매 증상을 일으키다 보니 보호자분들이 많이 당황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울해지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전에 어떤 환자분은 굉장히 얌전하고 고우신 어르신이었는데 저녁만 되면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서 배회를 하는 통에 실종 사건이 자주 발생되니까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치매 인식 발주와 간병인과 함께 낮에 산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약물 치료도 같이 하면서 호전이 많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치료로 호전이 되기도 하지만 일몰증후군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진단을 받게 되시면 보호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대처도 조금 빨라지면서 위험한 상황들을 예방하고 비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해서 안정제나 정신과적 약물로 환자분이 기운이 저하되는 그러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일몰증후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원인을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원인을 한 가지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사람들은 모두 몸속에 고전적인 시계 유전자가 있어서 하루 리듬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루 리듬이 잘 작동이 되고 있으면 많은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나이가 드시면 이 시계 유전자가 하루의 리듬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인지, 기분 변화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생체 리듬 장애는 일몰증후군의 생물학적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몸이 피곤하거나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예민해지거나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체 시계 리듬이 깨지면서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몸이 피곤해지면서 일몰증후군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유발 요인 외에도 치매 외에 다른 질환이 함께 있을 때 일몰증후군 증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상 증상과 같은 정신과적인 장애나 렘수면 장애, 뇌전증, 그러한 신체적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것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낮에 햇볕을 많이 쬐지 않고 어두운 조명 아래나 그늘진 곳에 있으면 치매 어르신이 가지는 불안과 혼돈 증세가 해가 진 후에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낮에 햇볕을 많이 쬐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촉발 요인으로는 환경이 익숙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은 경우에 일몰증후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1년에 가장 큰 명절이 추석과 구정명절이 있는데 추석 명절과 구정 명절을 지나고 나서 치매 어르신들이 보호자분에 의해서 많이 병원에 내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경우랑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 찾아오고 다들 모여서 얘기를 하고, 물론 가족들이긴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떨어졌던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치매 어르신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이후에 일몰증후군을 비롯한 이상행동 증상이 많이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몰증후군이 있는 환자는 낮에 햇빛이 잘 들거나 실내 조명이 밝은 곳에서 낮에 지내도록 하셔야 하고, 햇빛이 그래서 치매 환자의 어르신의 생체 리듬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부족한 멜라토닌을 같이 복용을 하면 훨씬 일몰증후군을 예방하고 수면을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면, 기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낮잠을 줄여야 합니다. 식사도 잘 챙겨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스페인의 알츠하이머 재단에 따르면 일몰증후군 환자의 식사량이 대체로 적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식사량이 적다라고 판단되시면 식사량과 식사 패턴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수면을 잘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을 자기 전에는 잘 주무시도록 환경적인 거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방에 은은한 조명을 켜두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평소에 예뻐하던 애완동물을 가까이 두거나 예를 들어 대추차나 카모마일 같은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가족 구성원이 옆에 계신다면 쉽게 더 빠르게 마음의 안정을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비약물적인 조절로 도움이 되지만 필요하다면 너무 심한 불안감, 우울증 또는 수면장애를 호소한다면 멜라토닌이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안전한 약을 전문의와 상의하여 드셔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일몰증후군 치매 환자를 돕기 위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즉 환자분의 증상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건데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는지, 얼마나 심적인 동요가 있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4시 이후로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밖에 자꾸 나가려고 하신다면 그 시간 전에 같이 외출을 한다든지 또는 그 시간대에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간식을 드린다든지 옛날 얘기를, 추억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환자분이 덜 동요될 수 있는 또는 덜 혼돈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이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하거나 실종이 되거나 그런 게 반복되면 정말 보호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를 왕왕 보았고, 또 그때그때 바로바로 도와드리지는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개인사가 다르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이상 행동도 다 다릅니다. 같이 24시간 또 더 많이 같이 계시고 환자분을 이해하고 계시는 보호자분들, 가족분들이 그 솔루션을 찾을 수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메모를 하였다가 신경과나 정신의학과 주치의 선생님과 진료를 할 때 그거를 하나하나 상담을 통해서 답을 얻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가능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 치매 환자분 혹은 보호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